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이대로 끝 주가 전망 긴급 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벌써 다섯 번째 다시 찍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무상감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뜨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감자는 악재고 유상증자는 호재로서 해석을 할 수 있긴 한데 그에 따른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끌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처음 보지 않고 과거부터 저와 함께 제 매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의 테마들도 그렇고 시장 분석도 그렇고 제 이야기를 장기적으로 들어와 주시면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대한전선을 저 또한 추천을 해 드렸었기 때문에 그 또한 그의 책임감을 느끼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냥 주가가 만약 떨어졌다, 악재가 떴다고 해서 모르쇠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항상 책임감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에 대한 종목들 항상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제 이야기가 100%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그냥 마냥 좋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마냥 좋은 이야기 그냥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보다는 현실을 판단하시기에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 뭐 이렇게까지 말하냐."라고 "잘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다." 이런 말씀도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제대로 된 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제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8월 중순부터 원전 관련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상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은 하나에 몰빵치는 건 절대 안 된다. 다섯 종목이 나눠서 찍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렸고 그때 당시 추천드렸던 것이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종목은 두산중공업은 추천 이후 35%의 파동,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의 손실, 그리고 한신기계는 75%의 급등, 그리고 일진파워는 145%의 급등,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 저가 대비해서 56%의 급등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일하게 안 올라간 것은 바로 대한전선 하나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이슈까지 뜨고 있느냐? 감자 결정이라는 악재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는 호재이기 때문에 주로 다르진 않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감자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해드린 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대한전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다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면 전선 관련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전선 케이블 그리고 PVC, 피복전선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전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광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금 현재 전선을 많이 공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1955년도에 설립했고요. 이후에 1966년 국내 최초 알루미늄 선 제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1969년 국내 최초 생산 어 쓰리 33 KV 절연 케이블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성장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그 그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개발도상국 완전한 시골에서 개발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막 성장의 탄탄기로를 거쳐가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형성해야 됩니다. 인프라는 건 시설이죠. 근데 시설의 가장 기본은 전기인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실적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KRX 뭐 한국거래소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1968년도 12월 27일 날짜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새로운 사업에도 뛰어들었었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 전자제품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전 부분을
대우에 매각했는데 그 이후 대우는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았었죠. 매각하게 됐는데 사실 원해서 완전하게 자신들이 원해서 매각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신군부 정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권에 어느 정도 반강제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1970년도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는 시기였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성장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대한저선의 실적도 완전 악재고 뭐 적자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구간 동안은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원전 케이블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죠. 그 이후에 1995년도 알루미늄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뭐 관련된 사업들은 다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들은 대단히 없었습니다. 대한전선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특히나 2000년도 이후로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골프 입장 인수도 하고 채권 대량 매입도 하고 쌍방울 인수도 하고 지명건설, 남강토건, 온세텔레콤 인수하고 다양한 지금 이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나아갔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제대로 성공한 사업은 대단히 없었습니다. 특히나 설월량 회장님께서 대한전선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62세 굉장히 이른 나이시죠. 이른 나이에 조금 별세를 하게 되시고 이후 다음에 후계자가 제대로 뭐 탄탄대로를 다시 만들어 가면 물론 좋겠지만 이미 망가져 있는 현재 대한전선의 현재 정기 그 경영진 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그 말로만 나면 끝나면 좋은데 이제 우려가 현실로 만들어지게 됐죠. 창사 이래 50년간 무적자 대기록을 달성했던 대한전선도 슬슬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업 다각화 시도 동안 다양한 부채가 쌓이게 됐고요. 부채는 1000% 육박하면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들 당시에 자본 잠식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들어가게 됐죠. 이런 사업 다각화하는 동안 경쟁 기업들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LS 전선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동안 대한전선은 제대로 기도 못 펴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죠. 대한전선 상폐위기 벗어날까라는 기자가 2015년도 당시에도 계속 있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잠식의 최악의 상황이 겪다 보니까 대한전선의 이 회장은 바로 대한광통신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고자 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원래 이 대한전선이 모 회사고요. 엄마 회사고 대한광통신이 자회사입니다. 근데 모 회사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모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는 멀쩡하게 흑자만은 나는 사업권만 따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대한광통신의 흑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구조를 짰냐면 이런 구조를 짭니다. 설윤섭 회장이 대청기업을 보유하고 대청기업이 사모펀드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대한광통신을 통해서 대한전선을 보유하는 사실상 대한전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전선을 자신의 수중 안에 가지고 있는 전략을 펼쳤죠.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 보통 이 PEF라고 합니다. 뭐 사모펀드의 일종인데요. 사모펀드라는 건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들끼리 만들어서 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건데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운용 제한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유롭다는 뜻이겠죠. 이 PEF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하는 거냐면 경영권에 개입을 하는 펀드입니다. 경영권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보통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매각해라, 이런 매수해라, 아니면 뭐 이걸 자금을 조달받아서 신사업을 어떻게 해라, 재무기를 개선시켜라라는 걸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 보였지만 사실상 대한전선의 PEF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2017년도 대한전선 계열사 대한광통신 지분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면서 대한광통신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 PF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매각하고 상환하고 돈도 벌어들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적자를 흑자로 어느 정도 돌아서는 순간,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좀 개선시킨 순간 바로 대한전선의 호반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본 잠식의 최악까지 겪었다가 2020년도부터 이제 막 흑자가 낸 기업이 집에 그 계좌 재무제표가 멀쩡하겠습니까? 절대 멀쩡하지 않습니다. 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망가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최근에 나왔던 바로 무상감자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이때 당시에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다 인수할 당시에 대한전선이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강제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대한전선이 적자가 아직도 이제 자본이 아직까지 멀쩡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호반 건설에 엄청난 재무를 거치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호반이 제대로 된 자금 조달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무상감자를 때리고 유상증자를 때리는 모습이죠. 뭐 내용들을 잘 상세히 살펴보면 일단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화면에 보이시듯이 이 감자를 하는 겁니다. 현재 액면가라는 게 있거든요. 액면 가격을 한 주당 액면 가격이 500원인데 이 500원 가격을 100원으로 낮추는 걸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액면가 500원을 100원으로 낮춘다라는 건 그냥 5분의 1 토막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건데 바로 이 무상 감자를 왜 하는 거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무상 감자 후에 자산 변동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예제입니다. 이제 대한전선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자산이 똑같이 90억이 있고요. 자산이 90억인데 부채가 50억이고 자본금이 80억이에요. 그리고 적자가 40억입니다. 그죠? 확인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본금이 80억이고 부채가 50억이고 적자가 40억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여기 있었던 자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적자 40억은 없어졌지만 자본금 자체가 40억으로 줄어든 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줄여서 이익 잉여금을 상기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이 재무 구조상에는 대단히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본 잠식에 대한 위험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기업의 재무제표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겠지만 보시면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적자를 해소시켰습니다. 자, 누적 적자, 이익 잉여금 엄청난 적자를 해소시켰는데 그럼 이 적자는 이 자본금은 어디서 왔느냐? 이 자본금이 주식입니다. 주식을 5분의 1로 줄이고 이 5분의 4를 가지고 와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기업에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쓰겠다라는 거죠. 이 논리는 이 논리를 어떤 논리에서 보통 펼쳐내냐면 이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기업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는 그 자본 잠식하고 상장 폐지되고 상장 폐지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상장 폐지되고 이 관리 종목 들어갈 바에 차라리 이렇게 해서 기업 정상화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보통 설득을 하게 되죠. 이런 설득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정이 일어나서 실행되기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을 이에 따른 결정을 기업이 했고요. 근데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엄청난 선택을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을 모아놓고 바로 주주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공시의 주주들이 거의 개인 투자자죠. 최대 주주가 23% 정도 하고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거 0.71% 하고 공시 제외 주주,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을 이들 중에서는 뭐 큰 손들이 있겠죠. 이들을 설득하겠다. 언제? 지금 현재 12월 21일 날 12월 20일 날 설득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본 이제 감자는 바로 들어가겠다. 결정이 나면은 다음 날 바로 들어가고 다음 날부터 1월 25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가겠죠. 거래 정지에서 쭉 그냥 이 상태로 될 겁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25일 날짜로 종료가 되고 감자가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다시 한번 주가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겠죠. 5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악재로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한전선이 재밌는 게요. 재밌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누가 봐도 악재인데 호재를 붙여버렸네요. 악재하고 호재를 붙여버렸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를 5천억을 때려서 공모 방식, 주주 배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모 방식 통해서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주가를 올려내겠다.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주가를 상승의 흐름으로 바꿔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차입금을 상환해서 활용해서 이자 비용 경감 및 부채 비율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일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사실 이게 성공해 버리게 되면요 무상감자 플러스
대한전선의 그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만약에 성공하고 나면 진짜 기업의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될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재무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너네 무상감자를 통해서 너네 자금을 빼먹을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주주에게 결국엔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는 것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무상 감자를 하는 종목들보다는 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적절하게 떨어지는 살짝 반등도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결정이 어떻게 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해석은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다. 하시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 또한 내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제 리딩에 따라서 공략하셔 가지고 수익을 잘 보고 계시던 분들, 특히나 대한전선 들고 계신 분들 제 의견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을 살짝 말씀해 드리면, 저는 결국에는 이 결론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기업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반건설이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시켜 가지고 기업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자신들이 해먹겠다는 소리밖에 별로 안 들려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하고 재물이 되기 싫은 투자자들의 투매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는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기존에 혼자 들고 가시는 분들, 혼자 대한전선을 혼자 매매하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이야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더 웃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따라서 과거부터 매매해 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5종목으로 나눠서 찍으셔라, 나눠서 여러분들께 찍어서 매매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저를 따라서 우진, 일진파워, 한신기계, 대한전선, 두산중공 함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일단은 감자 전까지 일단 매도해라 라는 설명드려요. 일단 탈출하고 감자가 진행되든 되고 나서 어 감자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재투자하셔라. 내년 2월 20일 이후로 재투자하시는 전략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자도 적당히 하면 상관이 없는데 5분의 1 감자예요. 5분의 1 감자면 너 진짜 심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예. 너무 심한 편이니까 일단 5분의 1 감자를 때려 맞는 바보짓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물론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5분의 1 감자 뭘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실 분들 하면서 부결이 돼서 주가가 뭐 더 이상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일단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 저는 이 주식의 재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심지어는 우리가 수익 못 본 거 아니잖아요. 하락시장 오면서 개판을 쳤지만 솔직히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이요, 제 말대로 그대로 하셨으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주식시장 떨어진 거 다 여러분들께 피할 수 있게 리딩 다 드렸잖아요. 그죠? 심지어 최근 하락도 피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 방송을 영상을 꾸준히 잘 보신 분들은, 특히나 제 리딩을 잘 안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애초에 없고,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 챙길 거 챙기면서 저는 최대한 시장에서 잘 방어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신 분들은 저는 수익을 어느 정도 토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종목 잘 먹었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일단 복구해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먹어내는 거 토해내더라도 복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결국
재무 상태가 나아져야지, 그러니까 저가를 지지하고 저가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결국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감자하고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성공해 버리면 대한전선은 분명히 다시 한번 투자할 만한 기회를 주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복수할 만한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난 너무 그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사학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단기 매매 정도는 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한 종목으로 다 바꿔 할 수 있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종목 5종목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 3% 정도 이점을 했을 때 한 15% 정도, 한 10종목 정도 했을 때는 한 3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한 20% 정도, 10종목 정도 하면 20에서 25%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증명해 드렸습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시장 안 좋았잖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의 100% 승률은 불가능하겠지만 85% 확률로 높은 확률은 가능하다라는 거 항상 증명해 드려왔고요. 이러한 종목들 10월 달만 하더라도 12%, 우진 15%, 미래생명자원 20%, 우성 마이너스 1.5%, 현대사료 9%, 맥스테 15%, 국보디자인 8.5%,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SGA까지 6%도 수익 실현을 여러분에게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의 수익들로 계좌가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요 안에서 한 3에서 5%씩 꾸준히 수익 실현하면서 복구해 나가다가 다음 복수할 만한 종목 나올 때 복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제 리딩을 여태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여러분들께 덧붙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거든요. 이걸 누가 예측합니까? 이거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악재는 나왔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단 대응은 하시고, 후회는 하셔도 되지만 일단 대응은 하시고 후회는 하시는 편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우리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수익, 좋은 급등 종목들을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잡아내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이렇게 돌발 악재가 떴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대응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주식 실력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100%다 맞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 리딩, 제 방송을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저를 만약에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여러분 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가능성 높은 종목들과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명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저 또한 노력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항상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다시 이 손실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여러분들 떨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른 체하고 안 한 대답도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 항상 피드백 계속해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모습 여러분께 항상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계좌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잘 찾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꼭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돌발 악재 잘 이겨내고 다음 수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